두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2일자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담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두산로보틱스를 바라볼 때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큰 또 충격을 받으니까요, 불안하고 막 던지고 싶고 손절하고 싶고 그런 생각 많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정말로 손절하는 게 맞는지,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두산로보틱스라는 주가가 상승보다는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는지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점검을 여러분과 함께 해볼까 하는데요. 기준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제가 어찌 감히 여러분들에게 떨어질 주식이 올라간다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어찌 감히 여러분들에게 올라갈 주식 떨어진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제 분석이 틀릴지언정 제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여러분과 한번 이 주식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아요는 누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제 점검을 다 들어보시고서 제 점검이 여러분께 유익하셨다면 그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최근에 나온 하락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거 왜 나왔어요? 사실 이거 정말 꼴도 보기 싫거든요. 너무 속상하거든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내 주식이니까. 근데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고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도대체 왜 이런 하락이 나왔는지부터 알아야죠.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증시의 충격 때문이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산로보틱스 자체에 악재가 발생해서 이런 하락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미국이 이란을 때리면서 원유 가격이 폭등하고 천연가스가 폭등하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그죠? 또다시 한번 러우 전쟁 때 겪었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 우려감이 경제를 불투명하게 만들었고 결국 증시가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죠.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자, 그 말은 즉 증시가 앞으로 경제 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이 두산로보틱스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점검해 볼게요. 두산로보틱스가 앞으로 올라갈 이유가 완전히 소멸된 겁니까?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두산로보틱스가 최근에 급등을 하고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급등할 때 발생했던 호재라고 하는 녀석과 기대감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호재와 기대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오히려 앞으로 어떤 게 나올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와중에 증시의 충격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고 꽤나 크게 나오면서 우리가 압박을 느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는 점검이 되지 않았습니까? 두산로보틱스가 최근에 이런 충격을 받은 건 두산로보틱스라고 하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상승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증시가 충격을 받으면서 패닉셀이 나왔다. 근데 그 패닉셀도 우리한테는 중요해요. 이유가 어찌 되었건 정말 억울한 하락인 건 알겠는데,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억울한 하락인 건 알겠는데, 야, 이거 혹시라도 세력이 다 팔고 나간 거면 어떡하지? 그죠? 그래서 우린 이걸 또 점검을 해볼 거예요. 아무리 억울한 하락이라도 결국 저는 어떤 종목이건 그 종목을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세력이 정말로 이탈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해드리고 있는 점검이 여러분께 유익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따라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산로보틱스라고 하는 주식이 지금 표시해드린 구간들이 매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집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일단 여러분께서 이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세력은 별게 아니에요. 뭐 음모론이다, 뭐 어떻게든 뭐 음지에 있는 뭐 이야기다, 뭐 미스테리한 이야기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세력은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주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방송에서 제가 말하는 세력이 외인이 될 때도 있고요, 기관이 될 때도 있어요. 때론 개인이 될 때도 있습니다. 소형주들은.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소형주는 거의 다루지 않아요. 안전하게 주식할 수 있는 종목들만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 싶거든요. 뭐 제가 혼자 매매를 할 때는 소형주 좋아해요. 단타치기 너무 좋아서.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세력들의 메커니즘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자, 어떤 메커니즘이냐? 재밌을 거예요. 중요하기도 하고요. 우리 주가 점검할 때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끄고 나가면 안 돼요. 우리 영상을 좋아요를 누르지 않더라도요. 구독을 뭐 취소하시더라도요. 이건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두산로보틱스 끝나지 않았거든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선 그래요. 왜냐하면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는 첫 번째, 정말로 매집할 만한 기업인가를 봅니다. 특히나 큰 손들은 더 그래요. 조막손은 뭐 회사가 망해가든 뭐든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한 번에 끝낼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포, 큰 손 세력들은요. 내가 오랫동안 이 기업을 매집했을 때 정말로 그 기업에 문제가 없을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이 기업이 좋은 성장을 그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실적이 주가 되는 이런 우량주들, 왜 우량주라고 하겠습니까? 실적이 기반되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성장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밸류에이션 산출이 되기 때문에 우량주를 그래서 많이들 또 선호하는 분들이 있죠. 성장주의 관점에선 뭐예요? 성장주의 관점에선 야 이거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 라고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손들은 그 기업 괜찮은가? 정말 그 성장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가? 그걸 점검을 하는데 이어서 핵심이 이겁니다. 요게 좋으면 오랫동안 매집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매집을 시작할 건데 물량은 당장 없잖아요. 돈은 있는데 물량이 없어요. 그러면 이 내가 준비한 돈을 바탕으로 매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매집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물량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여기에 물량이 굉장히 많았다. 기존의 보유자분들이 여기에서 물량을 많이 들고 있었고 오랫동안 하락하는 것도 지켜봤고요. 그렇게 올라오는 주가를 지켜봤어요. 보유하고 있던 분들이 어디에서 물량을 내놓기 시작할까요? 이렇게 주가가 막 아래까지 떨어졌을 때 이런 데서 팔지 못하죠. 이런 데선요? 고민은 되겠죠. 이런 데서 이제 매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매수했던 가격 근처까지 와서요. 본전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오랫동안 힘들었던 이 주식 지긋지긋하니까 다른 주식 잘 올라갈 테니 다른 주식들 잘 올라가는 걸 보니까 또 저거 담은 수익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매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탈출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자, 그럼 기존의 물량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매도할 포지션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확인했어요. 근데 왜 올랐냐라는 거예요. 왜 올랐냐라는 거예요. 애초에 매도할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올랐어요? 말아 올린 주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아 올린 주포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이 구간은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전에 보유자분들이 많이 들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매도를 막 하고 싶을 건데 주가가 계속 올라요. 그 말은 두산로보틱스라고 하는 주식을 놓고서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누가 기존의 주주들이 매도하는 이 주식을요 높은 가격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이거를 비싸게 가격은 상관하지 않고 일단 물량을 빼앗으려고 했던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좋은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증시가 충격을 받으면서 해당 추세 안을 이탈을 했잖아요. 좋은 추세를 이탈했죠. 그죠? 그러면 그 이탈을 했을 때 기존에 이 매집을 하고 있던 세력들이 이탈한 흔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떨어질 때 거래대금 없잖아요. 모든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형성이 되죠. 들어왔던 수요가 있는데 가격이 하락을 할 때는 공급이란 녀석이 없어요. 즉 매도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일부의 매도는 있죠. 100억 원씩. 근데 올라갈 때 이 매수에 비하면요. 비교를 해봤을 땐요. 떨어질 때 공급, 즉 매도 물량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거예요. 현저히 적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주가는 떨어졌으나 기업의 성장 가치는 그대로 남아있죠. 이 부분은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주가는 떨어졌으나 들어왔던 수요는 이탈하지 않았죠. 기회라고 불러야죠.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이번 시간을 통해서요, 그냥 무작정 두산로보틱스가 올라갈 겁니다가 아닌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다라는 걸 영상에 담아보고 싶었어요. 그게 지금 그 어떤 것보다 이런 게 필요할 거라 생각했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까지 남겨볼게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여러분에게 이 두산로보틱스를 대응해드릴 수 있는, 잘 대응해주고 최선의 선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죠? 두산로보틱스로 큰 수익을 내시는 거죠. 그냥 뭐 잠깐 5%, 10%가 아닐 거라 전 생각합니다. 뭐 100%? 솔직히 전 이 100%도 만족 안 됩니다. 수백 퍼센트 이상으로 수익 보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이 원하는 전략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향해서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라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제게 있습니다. 저는 방송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요, 이 두산로보틱스에 대해서 치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다양하고 많은 그 복잡한 경우의 수를 계산해 놨어요. 지금 이렇게 추세가 잠깐 이탈했더라도 증시가 회복을 한다면 다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추세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면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전고점은 다시 만나러 갈 수 있는 가격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애초에 좋은 추세를 그렸다가 굉장히 억울한 하락이 여기에서 나왔으니까요. 이해되셨나요? 억울하게 나온 하락은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죠? 기회라고 바라봐야죠. 빠질 게 아니었는데 빠졌다. 애초에 올라가던 이유가 사라지지도 않았다. 엔비디아 이슈, 로봇주의 성장주, 성장 관점, 그죠? 들어왔던 돈도 흘러나가지 않았다. 그럼 이거 우리가 여기에서 손절하고 나가는 게 맞을까요? 그럼 우리가 이 두산로보틱스를 조금만 올라왔다고 좀 올라왔으니까 팔자, 이런 게 맞습니까? 조금 올랐으니까 팔자가 아니라 이렇게나 털고 가는데 크게 먹어보자라는 관점을 봐야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일단 정말 보수적으로, 여러분께서 좀 안전하게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일단 전고점까지 제시를 해드리고요. 전고점에 도달했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점검을 좀 해드릴게요. 점검을. 저는 일단 뭐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매집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이라서요, 이 구간을 충분히 뚫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혹시라도 당시의 상황이 제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흘러간다면 여러분께 또 업데이트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때문에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드릴 거니까 두산로보틱스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 영상 구독을 꼭 해놓으시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장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요, 장중에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대응하고 기준 잡고 또 중요한 타이밍을 잡아내기 위해선 반드시 문자를 꼭 신청해 놓으시길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오늘 두산로보틱스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우리 상담의 주식 채널 10만 구독자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목표를 하면서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선물도 좀 챙겨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채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껴달라는 의미로 드리고 있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선물도 바로 챙겨드릴 테니까 어떤 선물인지 핵심 한번 들어보세요.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